1월 1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비트코인 지금은 97,000달러 돌파를 다시금 해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알트코인들, 단연 XRP, 에이다, 도치, 링크, 체인링크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지금 색깔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눈에 띄고, 무엇보다 XRP가 2.7달러를 뚫어냈다라는 거,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짙은 녹색은 공통점이 트럼프 직간접적인 수혜 종목들이죠. XRP는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에이다는 이 찰스 호스킨스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의 관계성, 도치코인 일론 머스크, 체인링크 트럼프 일가가 매수한 알트코인, 이런 또 직간접적인 관련성 있는 종목들이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장들도 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내게 될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97,000달러를 뚫어내는 힘이 뿅 하고 나와주는 것은 다른 거 필요 없고 트럼프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이고, 트럼프 취임 전에 이런저런 또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지는 캘린더 일정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정서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오른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58%대 초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 비트코인의 흐름에 대해서 준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1월 말과 2월 초에 돌파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더 박스권 바닥을 다지더라도 1월 말 2월 초가 되면 11만 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1분기에 중간 고점 13만 달러 언저리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이 다음 돌파를 위해서 지금 로딩하고 있다, 짜증나고 우울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걸 보니까 이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지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우는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 비판하는 목소리, 쓸데없는 약세 정서, 이런 것들이 인간 지표다, 이런 거 지금 강화되고 있는 거 보니까 곧 반등하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캡틴 파이빅, 이건 일간 차트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할 준비가 됐다. 목표는 11만 4천 달러. 일단 트럼프 취임식 전후 시점에서 11만 달러 위로 나아가 준다라면, 그렇게 또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 준다라면, 이 정도만 돼도 땡큐 베리머치 아지마니 감사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애쉬 크립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비트코인이 4만 9천 달러까지 도달한 뒤에 20% 하락하며 4만 달러를 반납했다. 당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자 이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후 3월까지 90% 펌핑을 확인했다. 2025년 1월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비트코인 10만 8천 달러까지 펌핑이 나왔고, 지금 20% 수준의 조정을 겪으면서 9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시장을 의심하고 있다. 큰 돌파가 발생할 것이고 1분기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가 나올 것이다. 여러 분석가들, 시장을 조금 그래도 담백하게 볼 줄 안다라는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어떤 목표 가격대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1분기에 중간 고점 나온다. 트럼프 취임식 전후, 전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정서적인 분위기상은 후가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 짙게 깔려있는 모습이고, 과연 1분기에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번 사이클의 중간 고점 어느 정도에서 설정이 될지 참 아주 많이 궁금한 그런 지점입니다. 톰리,
워낙 월가에서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 초기에 지금 자리하고 있고 올해도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자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랠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다시 7만 달러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구간에 머무는 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9만 달러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다. 2025년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상당히 전폭적인 숫자여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망치가 하한선은 대충 뭐 15만 달러, 상한선은 25만 달러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25만 달러라는 거는 이번 사이클 비트코인 고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한 중간 고점, 그러니까 1분기 고점으로 한 13만 달러 전후로 만들어주면 정말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 20만 달러 전후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2분기와 3분기 이 조정 국면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늘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의 큰 틀, 이 프레임을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하다 보면 원튼 원하지 않든 어쩌다 보니까 전략적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느껴지죠. 게리 겐슬러,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와, 진짜 바빠요. 이제 임기도 못 채우고 일주일 뒤면 쭈꾸미 대가리 터진 채로 집에 가야 하는 주제에 끝까지 말이 많습니다. 정말 이것도 한편으로는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정도 상황이면 엄청난 수모감과 모욕을 느끼면서 짜그러져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거 짤없이 지금 쫓겨나기 일주일 전까지 여러 미디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의 모습을 보면 참 추잡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도 그렇고 전임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증권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다. 업무 특성상 두 토큰 모두 증권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ETF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서 so what? 이런 얘기 왜 하는 건데? 뭐 싶은 생각 들죠. 그러니까 약간 그 민주당 지명 SEC 위원장들은 하나같이 멋 같아요. 이 제이 클레이튼도 퇴임 하루 전날 리플 소송 제기하고 톡겼잖아요. 게리 겐슬러 집에 가기 일주일 전까지 이 난리를 또 피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론 머스크 상대로 또 소송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진짜 퇴임 일주일 앞두고 그것도 임기도 못 채우고 떠나는 양반이 이런 식의 액션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재미있고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지만 70억 명이 거래하고 싶어하는 자산이기도 하다. 지난 만년 동안 금, 골드가 있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얘기를 뭐 하고 싶은가 본데 그래서 왜 지금 이런 얘기 왜 하냐고 뭐 다른 꿍꿍이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재밌는 건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시에로의 멘트입니다. 이게 지금 리플 소송 항소심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월 20일 겐슬러가 펼쳤던 암호화폐 전쟁은 끝난다. 우리는 SEC의 항소 개시 서류 제출을 연기하는데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SEC는 거부했다. 이건 시간과 세금 낭비다. 하지만 우리는 항소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SEC 지도부와 협력해서 해결할 것이다. 이게 지금 1월 15일까지 항소심 관련 서류를 SEC가 법원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날짜 한번 안 지켜서 법원으로부터 엄청 한 소리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법원이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시켜버리겠다. 뭐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그 데드라인이 1월 15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이제 일주일 뒤면 5일 뒤면 SEC 리더십이 교체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SEC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는 1월 15일까지 서류를 법원에다가 제출하겠다. 다시 말해서 항소심의 의지, 계획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약간
흥미롭게 느껴져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건 시간 낭비이면서 동시에 세금 낭비다. 어차피 새로운 리더십 들어서면 이거 잘 정리될 건데 니네 대체 왜 끝까지 시간 낭비, 그래 니네 시간 낭비하는 것까진 좋아, 왜 세금을 낭비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리플 소송 1월 15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까. 뭐 분위기상으로는 SEC가 서류 제출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서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에는 잘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XRP가 미쳐 날뛰는 펌핑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가 브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월 15일 지금 날짜 데드라인이 있는데 이날은 XRP 역사에 있어서 대서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XRP는 투더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서류 제출 별도로 안 할 거라고 지금 전제하고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SEC는 리플랩스에다가 밝힌 거는 서류 제출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을 계속해서 진행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내비친 건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여전히 XRP 커뮤니티에서는 아니 굳이 왜, 그럴 필요가 왜 있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코인베이스 사건에서도 지금 SEC가 한 방 얻어맞았잖아요. 코인베이스의 명령 청구서 일부를 승인한 거. 그러니까 SEC가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한 결정을 법원이 비판한 건데,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요구한 규칙 제정 청원이라는 것은 대체 증권의 기준이 뭐냐, 이거를 규칙으로 제정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걸 SEC가 거부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SEC를 법원이 조진 겁니다. SEC의 결정은 충분한 논거 없이 이루어졌고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 SEC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법원으로서는 SEC의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내비쳐 준 게, 표현 자체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 미국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최고 규제 기관인데 그런 SEC가 지금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는 것은 법의 원칙, 기준 자체가 지금 니는 없는 거야 라고 꼬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리플 사건 항소심과 관련된 서류를 법원이 정한 데드라인 현지 시간으로 1월 15일에 제출하는 건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방향성 자체는 SEC가 뚫고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지금 XRP가 펌핑이 나와주고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금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날 암호화폐 행정명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행정명령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멘트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화까지 됐고, 암호화폐와 AI 책임자로 지금 지명된 크립토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sak스, 이미 업계 리더들과 입법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더 재밌는 건 이거죠. 데이비드 sak스가, 그러니까 데이비드 sak스 주최의 크립토 볼 행사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크립토 볼. 업계 관계자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거죠. 1월 17일, 하필이면 날짜도 기막히죠. 트럼프 취임 바로 직전, 워싱턴 DC,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등 의미 있는 이 업계의 기업들이 후원사로 참여를 하고, VIP 리셉션 입장료가 10만 달러래요. 근데 100만 달러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입장권 4장과 트럼프와의 저녁 티켓 1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랑 저녁 먹밥 먹으면서 이제 샤바샤바 해야 되고, 그 비용으로 15억 정도 쓰겠다라는 거죠. 그런 애들 지금 줄 서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날 어떤 멘트가 나와주면 그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하루 전에 PPI 잘 나왔고 이제 오늘 밤에 CPI 발표되는데, CPI까지 PPI의 방향성으로 나와준다라면 또 한 번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그렇게 1월 17일 크립토볼 행사 이후에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암호화폐 행정명령 사인 여기까지 딱 이어지면은 되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시장의 흐름이 펼쳐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릭 발추나스, 이 JP모건의 전망, 이 솔라나와 XRP ETF가 출시됐을 경우에 이 예상치를 제시했는데 출시 첫날 솔라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시 첫 해 올해 출시되면 올해 1년 동안 솔라나의 경우에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정도, XRP의 경우에는 4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아직 공식적인 예측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꽤 합리적인 전망 같다. 하지만 먼저 출시 승인부터 필요하다. 되게 재밌죠? JP모건의 이런 전망이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도 꽤 합리적인 전망 같다. 이런 걸 보면은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솔라나보다는 XRP. 재밌는 상황입니다. 로버트 미치니,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는 출시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해당 ETF에 있어서 2024년은 정말이지 놀라운 한 해였다. 비트코인 보급과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생각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한 엄청난 재미를 블랙록이 봤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블랙록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잡혀져 있는지를 우리가 꽤 선명하게 느낄 수 있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는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산업을 만들고 방향성을 세팅하고 가속화 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재료들이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